4학년 국어, 4학년 국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2쪽이죠. 화면을 공유할게요. 자, 어디냐? 여기네. 잠시만. 선생님이 잠시만 다시 보고 지금 미안해요. 맞았는데 기록이 되고 있는지 선생님이 기록을 안 눌렀나? 조금 헷갈렸어요. 기록을 누른 게 맞군요. 자,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22쪽에는 의로서도 있고 의로써도 있어. 어머, 아 여기가 아닌가요? 단원평가가 바로 시작되네. 7월 24쪽부터구나. 미안해. 그거는 넘어갔네요. 자, 22쪽도 설명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공부를 해놨는데 그거는 넘어갔네요. 선생님 스캔 안 떴으니 일단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보면 아빠가 한꺼번에 막 어디에서 누구랑 언제까지 놀 거니 막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물어보니까 니모를 찾아서에 나오는 아빠 물고기 같다고 이제 2번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니모를 찾아서라는 그 영화를 보고 여기 있죠. 여기 1번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답을 맞춰보면은 아버지와 딸이 본 만화 영화 제목이 니모를 찾아서 네모 이렇게 가로는 꼭 안 해도 돼요. 자, 이번에 5번이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물어보시니까 거기에 나오는 아빠 물고기 같다고 그렇게 말했죠. 자,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 너희들이 기억에 남는 어떤 만화 영화 머털도사 선생님도 이거 어렸을 때 봤었어. 초등학교 때. 되게 오래된 건데 재밌더라고. 머털도사에서 머터리의 스승 루덕도사가 머터리를 절벽에서 훈련시키는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도 되게 기억에 남아요.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재밌었어 되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면은 자, 1번에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친구들이 자기를 선택을 안 했어. 그럼 어땠겠어 기분이? 실망스러웠겠죠. 와, 충격받았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거의 울고 싶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3번에서 보면은 이제 친하게 지내게 되죠. 지아하고 선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이거가 지금 4번 내용이에요.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그래서 실망했다가 기뻐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1번이 맞습니다. 자, 느낀 점을 편지로 표현을 했어요.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영화를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 제목도 보고 광고도 보고 예고편을 보면서 미리 상상을 해보는 거야. 미리 상상하는 거는 이제 예고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대사, 뭐라고 말했는지 그런 거 또 어떤 장면 같은 거, 어떤 그림, 영화의 장면 그런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느낀 점을 글로 써보면 이제 감상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오늘이가 원천강으로 가려고 한 건요. 1번 글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이 여의주가 원천강에서 행복하게 산다 그랬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5번이 맞아요. 7번에는 5번이고요. 자, 8번에 오늘이가 원천강으로 돌아가는 길에 막 친구들을 계속 만나요. 3번부터 6번에 보면은 매일이 연꽃나무 구름이 이무기를 만납니다. 4가지 인물을 만나요. 그 다음에 사막에서 비와 구름을 벗어나고 싶어 했던 건 구름이죠. 구름이가 사막에서 비와 구름을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그 다음에 10번에서 7번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갈까? 6번 다음이니까 오늘이가 많은 여의주를 가지고 있지만 용이 되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막 되게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용이 되어서 빛이 되고 이무기가 용이 되는 내용이 다가 나올 흐름상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일단 옆에 있는 정답은 조금씩 가려가면서 가볼게요. 자, 11번으로 가서 만화 영화 독도 수비대 강치래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기억은 등장인물이죠. 아무르, 부하, 갈매기들 등장인물 누구누구 나오는지. 자, 잠수함이라는 것은 니은, 잠수함은 장소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쭈르륵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12번 문제 또 오늘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이가요. 원천강으로 가야 하는데 가는 길을 몰라.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제 뭐 매일이 연꽃나무 구름이 다의 내용과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을 이 인물들을 만나면서 원천강으로 가게 돼요. 자, 메이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뭐 했죠? 알고 싶어 했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해결됐냐면 가져가. 책에서 벗어나 구름이와 행복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연꽃나무는 꽃봉오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만 꽃이 핀 까닭을 알고 싶어 했죠. 그래서 연꽃이 꺾어지자마자 나예요. 나와 연결이 됩니다. 송이송이 다른 꽃들이 피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라인데 여의주가 많은데 용이 되지 못했어. 그런데 위험에 빠진 오늘이를 구하려고 자기가 집착하고 있던 여의주를 탁 버리고 나니까 마침 용이 되었대요. 집착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이는 다, 내일이는 가, 연꽃나무 나, 이무기는 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3번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야기책을 만들 때 앞부분 내용을 모두 쓸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알맞지가 않습니다. 앞부분 내용을 모두 쓰면은 그 뒤에 이야기와 이어질 이야기를 써야 되는 거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자, 그 다음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오누리에게 웃음을 찾아주고자 용이 된 이무기가 오누리를 등에 태우고 여행을 떠난다는 내용이 마음에 든대요. 이거를 역할극을 하고 싶다고 24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4번은 거의 이걸 쓰면 돼요. 그 내용을 그대로 썼죠? 이거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까닭이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역할극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죠. 자, 15번으로 가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로 정성을 다해 연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평가로 가볼게요. 만화 영화 아까 말했던 머털도사 써도 되고요. 뭐 둘리 써도 되고요. 여기서는 오세압이라고 나오네요. 이것도 선생님이 읽어봤는데 이게 약간 그 불교 영화기는 한데 재미는 있었어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성경적이랑 맞지는 않았지만 참 착한 아이가 나왔어. 재미는 있었어요. 그래서 길손이 감히 설정 스님이 나오고 장난기 많은 길손이가 조용했던 그 절을 순식간에 뒤집어 놓는 모습이 자신의 짝과 닮아서 짝에게 소개해주고 싶대. 누구에게 소개하고 싶은지 가족에게 소개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라는 영화에서 느낀 점을 편지 형식으로 써보래요. 선아, 지금은 지아랑 잘 지내니? 지아가 하는 행동을 생각하면 너 마음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 화가 나겠지? 그렇지만 지아의 그 마음을 좀 네가 공감해주고 지금 지아도 후회할 것 같아. 너가 지아를 이해해주고 다시 한번 사이좋게 용기 내서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되겠죠. 선생님 말과 이제 좀 글은 다르지만 편지처럼 선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에 나오는 인물의 성격을 짐작해 보래요. 자, 오늘이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 원천강으로 돌아간 거 보면서 용기 있는 성격이구나 이렇게 짐작하게 되고요. 내일이는 책을 열심히 읽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성실한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 단어가 그거죠. 오늘이는 용기 있다. 내일이는 성실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을 보고 이어질 내용은 뭘까요? 이제 뭐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뭐 새로운 이야기를 지금 또 이어서 하는 건데 생긴 일이 뭐냐면 메이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 치료법 책을 찾아야 된대요. 그래서 구름을 없앨 치료법을 찾아 메이리를 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어질 내용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게 만들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너희들이 그런 거를 조금 이어서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마음을 다하는 글은 여기는 넘어가고 자, 여기에서 무슨 일에 대해서 글쓴이의 마음을 파악하려면 무슨 일에 대해서 썼는지 누가 누구에게 쓴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근데 글을 쓴 시간 뭐 이런 거는 필요 없고요. 읽는 사람이 글쓴이에게 전할 수 있는 마음도 글쓴이가 읽는 사람에게 전하려는 마음을 봐야지 반대로 됐어요. 그래서 다라는 아닙니다. 자, 2번에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은요. 그 글을 읽게 될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 그게 고려한다는 거예요. 고려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일을 이제 또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마음을 전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여기 만화에서 보면은 미안한 마음이라든지 축하하는 마음이라든지 위로하는 마음 같은 구체적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전할 사람을 정해야 되고 전하려는 마음을 뭔지 어떤 마음을 전해야 할지를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서 이제 우리는 한자 공부를 좀만 하면 끝이에요. 마음, 이거 한글이네요. 사람의 마음 알죠? 마음,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 전한다는 거는 뭐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전학이고요. 그 다음 형식이라는 게 이게 어려운데 자, 공통적인 모양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리스 건축 형식이라 그랬는데 그리스에서는 어떤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을 많이 만들어서 멋있게 기둥을 많이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옥은 어때? 우리나라 전통 한옥은 이렇게 지붕에다가 이렇게 이게 뭐지? 기와장을 쫙 해가지고 걔가 기와장이 굉장히 특징이죠. 요 지붕이 되게 특징이었어. 우리나라 한옥은.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우리나라의 전통, 조선시대 전통 건축 양식, 형식, 그 다음에 그리스 건축 형식, 꼭 건물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뭔가 이제 특별한 것을 만들어낼 때, 물건 같은 걸 만들어낼 때 비슷하고 공통적인 형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형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편지는 뭔지 알죠? 소식을 전하는 종이를 편지라고 하겠죠. 선생님이 모르고 더 카피를 했지만 이건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자, 안녕.